안녕하십니까. 닥터스팁 이지 핸즈온의 김경원입니다. 오늘은 오스템의 가이드 시스템 키트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원가이드 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이드 키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에 디지털 장비, 특히 콤빔CT라든가 오랄 스캐너 같은 디지털 장비들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디지털로 우리가 버추얼 서저리를 통해서 파이널 보철물의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통해서 보다 우리가 원하는 픽처의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술하는 디지털 가이디드 시스템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가이드 시스템의 기본적으로 특징 한 세 가지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파이널 보철물의 형태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버추얼 서지컬 플래닝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위치, 그 다음에 방향, 깊이의 픽스처를 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디지털 가이드 장비는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가이드 키트는 가장 심플하고 짧은 드릴링 시퀀스를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가이드 드릴의 컨셉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2 테이퍼 킷과 같은 드릴링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시면 밑에 4.5mm 직경에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할 때 노멀본이라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이니셜 드릴 후에 그 다음에 3.5, 4.5 두 번의 드릴만 한 후에 바로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할 수 있는 아주 짧고 그 다음에 간단한 드릴링 시퀀스가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니멀한 인터아치 디스턴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가이드 템플릿은 클로즈 홀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인터아치 디스턴스가 짧다면 이와 같이 오픈 타입의 가이드 홀을 형성함으로 해서 보다 짧은 인터아치 디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메탈 슬리브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템플레이트 자체가 치아가 미싱되어 있는 분이 메디오 디스탈 스페이스가 6mm만 된다면 저희들이 원가이드 템플릿을 제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가이드 키트 템플레이트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베이직 스펙은 기본적으로 메탈 슬리브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 디자인 자체는 클로즈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선생님들이 과거에 다른 디자인에 어떤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것을 원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메탈 슬리브가 있게도 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이드홀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5.1 직경과 5.8 직경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 직경은 저희들이 픽스처 사이즈가 직경 3.5와 4.0, 4.5 픽스처를 식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0 픽스처를 식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5.8 직경의 와이드 홀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5.1과 5.8 두 개의 홀을 같은 템플레이트 안에서 한꺼번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떤 템플레이트를 교체하지 않고 하나의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와 같이 좀 더 작은 직경의 임플란트와 5.0의 좀 더 와이드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홀 자체는 클로즈 시스템으로 홀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인터아치 디스턴스가 짧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픈 타입을 이용해서 보다 작은 인터아치 디스턴스에서도 이와 같이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이드 키트에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5.1과 5.8의 와이드 홀의 디자인에 맞춰서 드릴이 형성되어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와 같이 와이드 홀 5.8 직경에는 드릴 자체를 금색으로 골드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가이드 홀의 5.1과 5.8에 맞는 드릴을 선생님들이 쉽게 셀렉션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이드 키트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크게 세 가지 타입의 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레이트 앵커 툴입니다. 즉 템플레이트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좀 더 펌하게 고정할 수 있는 어떤 앵커 드릴과 앵커 스크루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드릴링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원가이드 시스템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서 드릴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의 템플레이트에 맞춰서 드릴홀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픽스처를 직접 인스톨레이션 할 수 있는 툴로 세 가지 형태의 툴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앵커 드릴과 앵커 스크루, 앵커 드라이버인데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보다 펌한 위치에 고정할 수 있도록, 특히 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가 별로 움직이지가 않지만 만약 이와 같이 완전 무치아인 경우에는 사실은 뮤코자의 어떤 레질리언트 때문에 사실 템플레이트가 약간의 변형이 되든가 데비에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 경우에 사실 이와 같이 앵커 스크루를 통해서 세 개의 앵커 스크루를 팔라탈과 버컬에 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템플레이트의 위치를 고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펌하게 고정하는 툴로서 앵커 스크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라테럴 앵커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옵션으로 저희들이 최근에는 버티컬 앵커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라테럴 앵커 시스템이 간혹 팔라탈이라든가 버칼의 진지바의 두께나 이런 거에 따라 어떤 템플레이트가 데비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즉 미리 컴퓨터상에서 버추얼하게 플래닝해서 계획했던 픽스처의 위치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버티컬 트위스트 드릴과 본 앵커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가이드홀을 통해서 버티컬하게 그리고 호리존탈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버티컬 앵커 시스템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풀리 이덴출러스 케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디스탈에 좀 더 롱 스팬의 프리핸드가 존재하는 케이스에서 사용하신다면 보다 템플레이트를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펌하게 고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버티컬 앵커를 사용한 후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라테럴 앵커 시스템을 사용하신다면 보다 정확하게 우리들이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위치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본 앵커 시스템을 제거한 다음에 픽스처를 식립하고 그 이후에 픽스처를 이와 같이 앵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픽스처를 통해서도 버티컬하게 앵커리지를 할 수 있는 같은 픽세이션 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티슈 펀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플랫 리스 서저리를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플랫 리스 서저리를 시행할 때 조직을, 티슈를 펀치 아웃하는 그와 같은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직경 3.5와 4.0의 펀치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 드릴입니다. 이니셜 드릴은 티슈 펀치를 시행한 후에 픽스처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하는 최초의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은 드릴 길이가 5mm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짧은 드릴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픽스처의 위치를 처음 마킹하고 결정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짧은 이니셜 드릴을 사용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더블 컨택 컨셉을 위해서입니다. 즉 더블 컨택 컨셉이란 뭐냐면 이니셜 드릴이 템플레이트와 컨택이 되면서 이와 같이 가이드 배럴이 8mm이고 이와 같이 이니셜 드릴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5.7mm의 짧은 드릴 홀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원가이드 드릴을 사용하게 되면 이 원가이드 드릴이 하방에서는 직접 본과 컨택이 되고 그 다음에 상방에서는 템플레이트와 컨택이 되다 보니까 더블 컨택을 통해서 보다 드릴링이 스테이블하고 어떤 떨림 형상이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더블 컨택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은 짧은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셔야만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드릴링을 펌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스테이블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원가이드 드릴입니다. 원가이드 드릴은 이와 같이 우리가 레귤라 홀, 즉 5.1mm 직경에는 0.1mm 작은 5.0 배럴을 가진 원가이드 드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와이드 홀인 5.8 직경의 와이드 홀에는 5.7mm, 즉 0.1mm 작은 5.7mm 배럴을 가진 드릴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를 잡게 되면 이 원가이드 드릴은 길이가 6mm부터 13mm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미리 계획하였던 원하는 픽스처의 길이에 맞춰서 드릴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원가이드 드릴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2 테이퍼 킷의 드릴 시퀀스와 똑같은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TS3와 같은 테이퍼 형태 디자인의 픽스처에 가장 최적화된 드릴 디자인을 가지고 멀티 스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플래트닝 드릴입니다. 플래트닝 드릴은 간혹 선생님들이 이니셜 드릴을 하다 보면 이니셜 드릴이 풀랭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그 네로우 리치라든가 어떤 그 본의 경사면이 있다든가 하게 되면 약간의 슬리핑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원하는 위치까지 이니셜 드릴이 안 될 때 이와 같은 그 위에 있는 그 인클라인드 된 리치라든가 또는 그 네로우 리치를 평탄화시키는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와 같이 이 플래티닝 드릴도 마찬가지로 그 레귤러 홀과 와이드 홀용을 따로 구별해서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가이드 패스 드릴입니다. 원가이드 패스 드릴은 앞에서 플래티닝 드릴과 달리 어떻게 보면 상악 전치부에서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 소켓 내 들어가다 보면 팔라탈 쪽에 좀 더 하드한 본에 따라서 임플란트 우리가 원하는 원가이드 드릴이 약간의 미끄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 이와 같이 드릴링 패스를 좀 더 데비에이션 없이 정확하게 드릴링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와 같이 앞쪽을 잘라서 만든 평탄하게 만든 그 패스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패스 드릴은 앞에서 이니셜 드릴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7mm 드릴링을 먼저 시행하시고 그 다음에 긴 드릴을 가지고 더블 컨택 개념을 가지고 컨셉을 가지고 드릴링 하신다면 선생님들이 상악 전치부 발치후 즉시 식립하는 경우에도 전혀 미끄럼 없이 어떤 선생님들이 원하셨던 위치에 드릴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이 원가이드 패스 드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티칼 드릴입니다. 코티칼 드릴은 저희들이 그 1-2 테이퍼 키트 같은 경우 우리가 하드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칭 드릴이라고 얘기하는 즉 픽스처와 똑같은 사이즈의 드릴보다 한 사이즈 드릴을 보다 큰 사이즈 오버사이즈 드릴링 하게 되는데 이 원가이드 드릴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배럴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하드본에서 4.5와 5.0 픽스처를 식립하시는 경우에 간혹 우리들이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이니셜 토크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 즉 본이 너무 단단하다 생각할 때는 임플란트를 픽스처를 제거한 후에 이와 같이 코티칼을 드릴을 통해서 보다 그 위에 상방의 코티칼 본을 리무브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즉 그 원하는 이니셜 스테빌리티를 얻으면서 이니셜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과도한 토크가 발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코티칼 드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마운터 드라이버인데요. 노마운터 드라이버는 그 우리가 서지컬 엔진을 통해서 임플란트 즉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할 때 쓰는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프리마운트가 아니라 이와 같이 노마운트를 가지고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노마운터 드라이버의 직경은 그 원가이드 드릴보다 0.1mm 더 작게 즉 그 5.1mm 레귤러 홀에는 4.9mm 직경 그 다음에 5.8mm 와이드 홀에는 5.6mm 직경을 가지고 배럴을 형성을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해놓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간혹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가이드 툴로 인해서 사실은 좀 끼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다 쉽게 이 마운트 드라이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약간의 공차를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노마운트 드라이버는 옐로우와 이와 같이 까맣게 레이저 마킹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픽스처의 그 뎁스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헥스 포지셔닝을 맞추는데 즉 정확한 위치를 맞추는데 도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노마운트 드라이버는 앞에서 그 약 80%만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신 후에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이용하다가 혹시라도 끼임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이와 같이 80% 정도 노마운트 드라이버로 엔진 드리븐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신 후에 그 다음엔 픽스처 드라이버로 즉 핸드 토크 렌치를 가지고
임플란트를 나머지 20%를 인스톨레이션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핸들 렌치를 가지고 토크 렌치를 가지고 픽스처의 뎁스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포지션의 어떤 그 헥스 포지션이라든가 뎁스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픽스처 드라이버는 앞에서 보셨던 노마운트 드라이버에 비해서 이와 같이 배럴의 높이도 5mm로 짧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마운트 드라이버보다 0.2mm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 직경을 4.7과 5.4, 즉 와이드 홀의 경우에 5.8mm 직경에 5.4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1mm 직경에는 4.7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즉 임플란트를 인스톨레이션 하면서 어떤 끼임 현상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보다 쉽게 그 픽스처 드라이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어떤 드릴 사이즈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배럴 사이즈의 차이를 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보다 유용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가이드 홀의 5.1mm 직경을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원가이드 드릴은 그 홀 사이즈 5.1에 비해서 0.1mm 작은 5.0mm 배럴로 되어 있고요. 노마운트 드라이버는 거기서 다시 0.1mm 작은 4.9 직경의 드라이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핸드렌치로 하는 픽스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4.7mm 직경으로 보다 작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럴의 길이도 줄여놓은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면 선생님들이 보다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서 어떤 끼임 현상 없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원가이드 키트 드릴링 시퀀스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이드 드릴에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요. TS3 4.0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한다고 했을 때 노멀본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더블 컨택 컨셉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니셜 드릴, 즉 짧은 드릴로 이니셜 드릴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길이의 직경 3.5와 4.0만 드릴링 하시게 되면 별 문제 없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바로 식립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본이 하드하다면 필요하다면 4.5, 한 사이즈 큰 4.5 직경의 드릴링을 한 번 더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TS3 4.5 픽스처를 노멀본에 식립한다 그러면 앞에서와 똑같이 이니셜 드릴을 먼저 시행하고 3.5, 4.5를 시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하드본이어서 너무 이니셜 토크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티칼 드릴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컨셉으로 우리가 직경 5.0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할 때 노멀본의 경우에는 그 와이드 배럴에 있어서 이니셜 드릴과 3.5, 5.0을 드릴링하시면, 즉 두 번의 드릴링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시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지 핸즈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가이드 키트와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사용해서 최종 보철물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임플란트의 위치, 방향, 그 다음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 위치로 픽스처를 식립하는 것을 핸드온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45, 46, 47 미싱 케이스에서 이와 같이 앞쪽에 잔존 치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치아를 이용해서 투스 베어링으로 확실하게 템플레이트를 어댑테이션해서 그 템플레이트가 흔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신 후에 드릴링을 시행하고 픽스처를 인스톨레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고요. 잠시 후 핸즈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핸즈온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 저희들이 45, 46, 47 세 개의 치아가 미싱된 걸 준비했는데요. 45번 부위에는 직경 4.5mm의 TS 픽스처 10mm 길이의 픽스처를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46번과 47번에는 직경 5.0의 TS3 길이는 10mm 픽스처를 심는 것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랙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저희들이 이제 원가이드 템플레이트를 이와 같이 모형에 장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템플레이트를 장착한 후에는 특히 지금처럼 모형에 그 치아가
베어링이 돼서 치아를 이용해서 서포티드된 이와 같은 템플레이트에서는 치아 사이에 윈도우가 뚫린 데를 부위를 확인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위치가 템플레이트가 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지금 템플레이트가 위치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시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45번 부위는 저희들이 그 홀 사이즈가 5.1인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먼저 진지바를 티슈 펀치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직경 3.5의 레귤러 사이즈 홀에 맞는 이와 같은 티슈 펀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티슈 펀치로 선택을 해서 지금 핸드피스에 장착한 후에 지금 45번 부위에 이와 같이 집어넣고 지금 보시면 홀에 딱 맞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진지바 티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46번과 47번 부위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4.0mm의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46번과 47번의 진지바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6번 부위에 이와 같이 티슈 펀치를 장착을 하고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이 티슈 펀치는 위에 스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깊이까지 집어넣어서 확실하게 조직을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번 부위, 그 다음에 46번 부위를 시행했고요. 47번 부위는 이와 같이 오픈 형태의 홀입니다. 그래서 오픈 형태의 가이드홀에 옆으로 집어넣으실 수 있고 안쪽, 링구알 쪽에 컨택을 확실하게 시켜서 이와 같이 티슈 펀치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티슈 펀치를 한 후에 진지바가 남아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 템플레이트를 한번 제거하고 확실하게 티슈가 제거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46번과 47번 부위는 잘 제거가 됐고요. 45번 부위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그 평면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에 가끔 조직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소프티슈가 남았을 때 그대로 드릴링을 하면 그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은 연조직이 좀 개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확실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보시면 45번 부위, 46번 부위, 47번 부위에 티슈 펀치를 이용해서 진지바가 제거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템플레이트를 정확하게 장착을 하고 다음 프로시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티슈 펀치가 제거가 된 다음에 처음에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니셜 드릴은 자, 지금같이 이니셜 드릴을 쓰고 이니셜 드릴을 장착한 후에 이와 같이 드릴홀에 장착을 하고 풀 랭스로 끝까지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안 들어가고 중간에 걸린다, 이니셜 드릴이. 그럴 때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플래트닝 드릴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보시면 완전히 잘 들어가지만 만약에 좀 덜 들어간 걸 가정을 해서 플래트닝 드릴을 선택을 하셔서 플래트닝 드릴을 가지고 만약에 잔존 치조골에 경사가 진 면이 있다면 이와 같이 플래트닝 드릴로 충분히 완전히 풀랭스로 전부 플래트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링 하시고 나면 이니셜 드릴이 충분히 잘 드릴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안 들어간 이니셜 드릴을 가지고 스토퍼까지 풀랭스로 드릴링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끝까지 이니셜 드릴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그 이니셜 드릴을 쓰고 나서는 말씀드렸듯이 3.5mm 지금 저희가 원하는 10mm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10mm 드릴을 선택해서 3.5mm 드릴을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3.5mm 직경의 10mm 드릴인데요. 제가 그 더블 컨택 컨셉을 말씀드렸듯이 홀에 이와 같이 집어넣게 되면 드릴의 팁이 안에 들어가서 앞에 이니셜 드릴에서 형성한 홀 끝에 이와 같이 드릴 끝이 닿고 그 다음에 위쪽엔 템플레이트에게 접촉이 돼서 실제로 밑에 하방의 골 조직과 그 다음 위에 템플레이트에 두 군데가 닿아서 더블 컨택 컨셉이 돼서 드릴링이
훨씬 흔들리지 않고 어떤 좌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드릴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더블 컨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풀 랭스로 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갈 때까지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물론 절삭력이 좋기 때문에 열 발생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옆에서 이리게이션 살라인 충분히 이리게이션 하시면서 업앤다운 모션을 가지고 확실하게 끝까지 풀 랭스로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3.5mm 드릴은 끝났고요. 그 다음 저희가 45번 부위는 지금 4.5mm, 10mm 심을 거기 때문에 직경 4.5에 10mm 드릴을 가지고 파이널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 10mm 드릴을 선택을 하셔서 이미 3.5 드릴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해서 4.5 곱하기 10mm 드릴을 풀랭스로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업앤다운 형태로 완전히 드릴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그럼 드릴링은 전부 끝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하겠습니다. 노마운트 드라이버가 지금 보시면 미니용, 레귤라, 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레귤라 사이즈 4.5를 쓸 거기 때문에 이 레귤라 사이즈의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마운트 사이즈 선택을 했고 여기에 이제 식립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엔진을. 그러면 항상 식립 모드로 변경하신 후에는 미리 허공에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확실하게 식립 모드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드릴링 모드로 식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픽스처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 상태에서 엔진은 말씀드렸듯이 약 80%, 즉 약간 옐로우하게 마킹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엔진으로는 약 80%만 드릴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엔진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픽스처 드라이버, 즉 핸드렌치로 할 수 있는 레귤라 이와 같이 핸드렌치로 할 수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를 선택을 하셔서 먼저 이 부분에 장착을 해서 확실하게 안에 지금 왜냐하면 픽스처가 입 안에 그 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확실하게 픽스처와 정확하게 어댑테이션 된 걸 확인하신 후에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핸드렌치 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장착을 하고 핸드렌치로 장착을 해서 픽스처의 마지막 위치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컨트롤과 함께 이 지금 보시면 원가이드에 홀이 나 있는 부분과 이 픽스처 드라이버의 옐로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일치하게 맞추시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깊이와 그다음에 헥스 포지셔닝까지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대략 이니셜 식립 토크가 30N 이상 유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가서 윈도우랑 맞게 되면 저희들이 식립 계획했던 부분에 픽스처가 안정적으로 식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엔 4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은 아까 티슈 펀치는 했고요. 그러니까 46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게 됩니다. 3.5mm 직경에 6mm 길이 짧은 이와 같은 이니셜 드릴, 그리고 그다음에 배럴은 5.8 직경에 맞는, 즉 5.7 배럴이 있는 이와 같은 원가이드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 모드로 바꾸고 발로 드릴링 모드로 바꾸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확실하게 컨택이 된 상태에서 이니셜 드릴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초기가 열 발생이 있으니 항상 업앤다운으로 하면서 이리게이션 충분히 하시면서 이와 같이 풀랭스로 드릴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풀랭스가 안 들어가면 앞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 플래트닝 드릴을 이용해서 그 위를 평탄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의 10mm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3.5의 10mm 드릴을 선택을 해서 핸드피스에 장착을 하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더블 컨택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드릴이 들어가서 아래쪽 드릴 하방은 안에 미리 이니셜 드릴로 형성한 본에 컨택이 되고 그다음 상방은 이와 같이 템플레이트 컨택을 확인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풀랭스로 드릴링을 하겠습니다. 풀랭스로 할 때 충분히 우리가 스탑까지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때 업앤다운을 해서 최대한 열 발생을 줄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5 10mm 드릴이 끝났고요. 그 다음은 바로 파이널 드릴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시면 5.0 10mm 드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5.0mm 증비의 와이드 배럴을 가진 것에 10mm 드릴을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안에 집어넣고 컨택을 해서 확실하게 드릴링을 끝까지 업앤다운 모션으로 최대한 열 발생을 손상을 적게 하면서 이와 같이 풀랭스로 드릴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드릴은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 노마운트 드라이버에 지금 보시면 노마운트 드라이버 레귤라와 와이드가 있습니다. 와이드 표시가 되어 있는 노마운트 레귤라를 와이드 표시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모드를 식립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터로 드리블은 약 80% 정도만 드릴링을 하시고 요거를 제거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혹시라도 장착할 때 끼임 현상이 없도록 완전히 장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 80% 드릴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픽스처 드라이버의 와이드 사양에 이와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지금 보셨듯이 뼈 속에 들어있는 픽스처에 확실하게 제대로 장착이 된 걸 확인하시고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잡고 저희들이 파이널 픽스처 포지셔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뎁스 컨트롤과 함께 이와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식립을 계획했던 지금 보시면 이 노란색이 잘 맞았을 때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니셜 토크가 약 30N 이상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한 곳에 즉 뎁스 컨트롤과 함께 헥스 포지셔닝까지 전부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번 부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47번 부위에도 마찬가지로 3.5mm 이니셜 드릴 와이드 배럴을 선택을 해서 그 드릴 홀이 오픈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합치하게 걸리는 경우 이와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찍게 되면 훨씬 인터 오클루잘 디스턴스가 작더라도 억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오픈홀 타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안쪽에 링구알 쪽에 오픈이 안 돼 있는 곳에 확실하게 드릴을 대서 배럴이 돼서 안정적으로 홀드를 한 다음에 드릴링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업앤다운의 모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니셜 드릴의 끝까지 충분히 드릴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이니셜 드릴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다시 3.5의 10mm 드릴을 선택을 해서 다음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홀이 클로즈 타입이면 지금 같은 경우 대합치에 걸리죠. 하지만 이와 같이 오픈 타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세스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대서 그 템플레이트에 정확하게 홀드를 하고 이 상태에서 드릴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앤다운 해서 파이널 위치까지 스탑까지 충분히 드릴링된 걸 확인하시고요. 이와 같이 오픈된 곳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여기다 대고 드릴링을 해서 파이널로 끝까지 계획한 깊이까지 드릴링을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식립 전에 확실히 식립 모드인지 한번 다시 밟아서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재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안쪽에 템플레이트에 닿으면서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대략 한 80% 정도 드릴링 하신 후에 이와 같이 노마운트 드라이버를 빼시고 엔진을 현재 뼈 속에 들어있는 픽처에 확실하게 우리가 위치된 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식립 뎁스 컨트롤과 함께 헥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는 그 가이드 홀이 오픈된 타입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넓게 보여서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우면 실제 임상에선 필요하다면 링구알 쪽에 나 있는 홀을 맞춰서 좀 더 정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가운데 이와 같이 위치를 시키고 지금 파이널 토크가 약 30N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금 3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전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템플레이트를 제거를 하고 템플레이트를 제거하고 식립된 임플란트에 힐링 어버트먼트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힐링 어버트먼트를 미리 계획했던 힐링 어버트먼트를 45번에 장착을 하고 그 다음 47번에도 힐링 어버트먼트를 장착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강 내가 좁아서 잘 안 되면 어떤 인스트루먼트 같은 거로 드라이버를 홀드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힐링을 장착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3개의 임플란트, 즉 45, 46, 47번의 임플란트를 컴빔 CT를 통해서 컴퓨터로 완전히 미리 예측한 부위에 그대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된 것을 선생님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원가이드를 이용하려면 좀 더 어려운 케이스를 처음부터 시도하시다 보면 사실은 오차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그 러닝 커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간단한 케이스, 그 부분 무치약에서 뭐 한두 개 빠졌다든가 또는 상악 전치부의 그 에스테틱한 부분에 아주 크리티컬한 임플란트 위치가 중요한 부분, 그러한 어떤 간단한 케이스, 즉 템플레이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케이스를 먼저 시행을 하시고 그런 데서 좀 더 익숙해지시고 원가이드 키트가 익숙해지신 다음에 좀 더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케이스를 선택하신다면 훨씬 원가이드 수술을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핸즈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원가이드 키트에 친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핸드온 프랙티스를 마쳤고요. 한번 Q&A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원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픽처 식립 도중에 노마운트 드라이버가 꽉 끼어서 잘 빠지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잠깐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가이드 홀에 비해서 드릴의 배럴이 조금 작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노마운트 드라이버는 또 좀 더 작게 만들어져 있어서 끼임 현상을 최대한 줄이긴 하지만 간혹 저희들이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다 보면 꽉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엔진으로 드리블을 하다 보면 그게 꽉 꼈을 때, 즉 그 토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약간 엔진을 리버스를 하셔서 약간 임플란트를 빼듯이 돌리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돌리고 나면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임플란트 픽스처가 약간 빠진 다음에 다시 그 픽스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파이널 위치를 다시 잡으시면 일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노마운트 드라이버에서 픽스처 드라이버는 그 배럴 높이가 낮기 때문에 끼는 현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만약에 끼시게 되면 필요하다면 리버스를 주셔서 약간 픽스처를 빼내는 방향으로 돌리시다 보면 훨씬 잘 빠지고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템플릿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치아가 베어링이 돼 있어 치아에 서포트를 받는 템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윈도우를 뚫어놓은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핸즈온에서 봤던 이와 같은 무치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맞기가 좀 어려운데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옵션으로 그 드릴 홀에다 꽂을 수 있는 CT 체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드릴 홀에다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CT를 찍어서 환자한테 다시 한번 CT를 찍어서 그 템플레이트의 위치랑 그 체커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위치에 픽스처가 제대로 이제 드릴 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즉 가이드 홀이 형성됐는지를 다시 한번 C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면 선생님들이 그 템플레이트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나중에라도 강의를 보시면서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또 추가로 또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저희들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